자, 여러분들 교재 13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재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가공이라는 건 뭐냐면, 다시 가공한다, 이건데요. 일단 여기에서 이제 윤곽가공에서 재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큰 공구를 가지고 작업을 할 때, 코너 부위에 이제 작은 알이 있었을 때, 그 부위만 이제 따로, 분리를 해서 경로를 추가하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공 대상 도형 윤곽을 기준으로 윤곽 가공이 이미 실행된 상태에서, 이미 실행됐다는 얘기는 큰 공구로 이미 제거가 됐다는 얘기죠. 된 상태에서 윤곽의 형태상 실행된 윤곽 가공에서 사용된 공구의 지름 크기로 인해 가공되지 못한 영역, 가공되지 못한 도형 윤곽의 미절삭 영역들, 각진 부위죠. 이를 이제 공구 지름 크기보다 작은 원호를 이용을 해서 추가적으로 윤곽 가공을 실행하는 기능이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사각형, 70, 70짜리 사각형 그려보겠습니다. 70에 70으로 센터를 기준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모서리 코너를 제가 R3R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3R 을 만들어 볼게요. 체인에서 체인 필렛이라고 하는, 필렛인데 체인 필렛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대상을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5R로 만들어졌거든요. 이걸 3이라고 하고 엔터를 쳐볼게요. 자, 이렇게 3R로 만들었어요. 현재 이 R값이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3.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70짜리고, 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형태에서, 얘를 이제 윤곽가공으로 돌렸을 때, 이 부분 빼버릴까요? 그럼 삭제하죠, 그냥. 삭제하겠습니다. 밑에 부분 삭제하고, 이렇게 공구가 지나가서 안쪽으로 작업하고 빠지는 거죠. 윤곽가공 체크하시고 체인을 여기 잡고요. 이 상태에서 공구는 10평, 10파이짜리 평행드밀로 하겠다. 오늘따라 매미가 참 많이 우네요. 일단 이렇게 해서 2D 가공을 하는데 진입뽑기는 뭐 기본값을 하죠. 연결 조건은 0에서부터 마이너스 10까지 하겠다.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공구가 이동하는 걸 보겠습니다. 검증 표시를 체크하고 내려 들어가서 쭉 돌고 빠지죠. 이렇게. 자, 이때 이 부위를 작업을 못하는 거죠. 왜냐면 공구 자체가 10파이짜리니까 5R이죠. 5R 공구를 가지고 얘는 이 R값이 지금 R이 5거든요. 5인데 얘는 R값이 3이에요. 3. 그러니까 여기 미저스타팅 분이 남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3R을 만들려면 6파이짜리로 작업을 하면 만들 수 있겠죠. 6파이짜리로. 근데 6파이짜리로 지나가야 되는데 전체를 다 이렇게 지나갈 필요는 없고 이 부위만 인식을 해서 여기 오시면 가공이 안 된 이 부위만 인식을 해서 들어갔다가 한 바퀴 삥 돌고 이렇게 빠져나오게 하겠다. 이게 재가공이에요. 그럼 현재 이 경로를 그대로 뒤로 복사를 한 다음에 똑같은 거 복사했어요. 한 다음에 공구를 바꿀 거예요. 6파이짜리 6평으로 바꿨죠. 그리고 나서 절삭 조건에서는 재가공을 체크하는 겁니다. 재가공을 체크한 다음에 그냥 확인을 해보는 거죠. 재생성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선택한 경로만 보겠다 체크하시고 얘는 지금 전체를 경로를 생성한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이쪽만 생성한 거. 이거는 10파이짜리로 작업한 거, 이거는 10파이짜리로 작업하지 못한 6파이로만 작업할 영역. 그때 그러면은 작업할 영역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얘기하면 직전 실행된 가공 정의를 감안하겠다라고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6평으로 작업한 것 전에, 즉 10으로 작업한 거 직전에 작업한 공구를 얘가 인식을 해서 10평으로 이렇게 작업을 못한 그 영역에 대해서만 6평을 가지고 작업으로 경로를 생성했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가 특정한 공구의 크기를 알면 밑에 걸 체크하시면 되겠죠. 또는 이전에 실행된 모든 걸 감안하겠다 하면 이거 체크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두 번째 거, 직전에 사용된 게 맞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경로 확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확장을 50% 했네요.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 시작하는 위치보다
한 3mm 정도를 좀 더 확장을 해서 경로를 생성하겠다 이 말이에요. 50% 돼 있는데 그냥 그대로 줘도 되고, 만약에 최대 줄이겠다 그러면 0으로 만들면 돼요. 근데 0으로 했을 때는 여기 제가공 제인 공차가 지금 0.3이잖아요 0.3만큼 오차가 날 수 있어요.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여기다가 제가 필레를 해서 여기를 풀 1으로 해놓고 5R이니까 맞겠네요. 노트링으로 해서 이렇게 체크해 볼게요. 자, 지금 현재 이게 10평이에요. 18짜리 평일드밀리 작업을 한 영역이니까 미절삭된 영역을 보자면, 미절삭된 영역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90도 여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로가 이 선이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맞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경로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시작했네. 그러니까 현재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서 시작해야 맞는데, 여기서 시작한 것은 이 값이 지금 확장이 된 거예요. 아까 확장을 얼마로 했다? 50% 했잖아요. 그러니까 10파이에 50%가 5라고 그랬나? 아무튼 확장을 얼마 했을 거예요. 이 값을 지금 읽어보면 현재 y좌표가 어디 나와있니? 안 나와있나? 확장해서 다시 보죠. 현재 y좌표가 26.54로 나와있거든요. 26.54에서 여기 들어가 버렸네요. 그럼 여기에 좌표가 얼마인지 한번 보죠. 측정해서 위치 여기 찍어볼게요. y가 30이에요. 그럼 26.54에서 30이니까 26에서 30이면은 한 3 정도? 3 정도 되잖아요. 그게 아까 여기서 조건에 보시면 이게 3만큼 확장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확장한 거예요. 그럼 확장하지 말지? 0으로 해볼까요? 0으로 하고 나서 재생성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그 지점에서 시작하는지 한번 보면 되잖아. 그죠?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 볼게요. 보면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데, 원래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이만큼 이게 얼마? 이게 공차가 되는 거예요. 공차. 아까 계산 공차, 이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정확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뭐든지 공차가 들어가잖아요. 정확하게 여기인데, 여기하고 시작하는 위치하고 약간씩 오차가 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감안하겠다. 그래서 조금 여유를 더 준 거야. 확장한 값을 더 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차가 0.3이니까 얘는 최소한 0.3보다는 커야 돼요. 그럼 얘가 한 1 정도 되겠다 그러면 0.3보다 크니까 한 0.5 정도는 기존의 절삭한 부위를 오버랩해서 가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재생성했을 때 시작하는 걸 보면 여기서 시작하죠. 현재 위치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서 시작해야 이론상으로 맞는데 약간의 확장을 줬다. 왜? 공차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공이에요. 제가공 봤고요. 자, 공구경 보정 형태 및 방향, 공구 길이 보정 모서리 절삭 형태라고 되어 있네요. 자, 공구경 보정 형태, 컴퓨터. 자, 컴퓨터는 사용 공구의 반경값이 이동된 공구 중심 위치, 좌표값이 NC 데이터로 출력되는 것이다. 되어 있는데, 자,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얘를 한번 보면, 지금 이게 이제 18짜리 공구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제가 체인으로 잡은 것은 분명히 얘를 체인으로 잡았어요. 이거를 체인으로 잡고 18짜리를 가지고 작업하겠다라고 했어요. 작업하겠다라고 했는데, 선택한 대상하고 똑같이 경로가 생성되는 게 아니라, 즉 경로라고 하는 것은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경로가 내가 선택하는 것과 똑같이 이게 생성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진행 방향에 대해서 좌측이냐 우측이냐 이게 떨어뜨리는 방향이죠. 무엇을? 공구 중심을 좌측이든 우측으로 떨어뜨려서 생성을 한다. 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면이라고 하는 것은 외곽 형상을 도면화해서 표현을 하잖아요. 가령 이 형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모양이 형상을 도면화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실제 공구 중심이 이 형상을 중심이 따라가 버리면 공구 반경만큼 또 깎여버리잖아요. 그래서 공구가 절삭한 부위를 내가 선택한 대상 체인에다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줄 때
얘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는 사용자가 선택을 해야 되겠지. 일단 그걸 선택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공구 반경을 내가 선택한 대상에서 떨어뜨려서 경로화해서 경로를 생성한다. 떨어뜨려서 경로를 생성한다. 그게 컴퓨터예요. 컴퓨터가 공구를 인식하는 거야. 공구를 인식해서 반경값만큼 인식해서 떨어뜨려서 경로를 생성하는 거지. 이게 컴퓨터다. 컴퓨터. 일반적인 형태. 컴퓨터고, 그러면은 안함은 뭐냐? 안함을 체크해 볼까요? 안함을 체크하면 공구 중심이 그대로 얘를 따라가는 거예요. 공구 중심이 센터가 내가 선택한 대상을 따라가는 거야. 일반적으로 이게 맞는 거지. 이게 안함이라고 하는 게. 공구 중심이 그냥 따라가는 거니까 계산하고 자식 없이 내가 선택하면 따라가겠다 이거야. 그 대신 진입복귀는 이제 있는 거니까 진입복귀는 내가 하기 나름이니까 상관없고. 그래서 이건 안함이에요. 안함하고 컴퓨터 차이점. 컴퓨터로 했을 때는 공구 절삭 부위를 내가 선택한 체인에 맞춰주기 위해서 좌측이든 우측이든 한쪽으로 공구를 떨어뜨려서 움직이는 거고, 안함을 체크했을 때는 그러더라도 아니고 내가 선택한 걸 그대로 경로화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구가 그대로 그 대상을 따라간다. 이렇게 했을 때는 반경만큼 더 가져사게 되는 거죠. 자, 컨트롤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컨트롤러는 우리가 보통 수기로 프로그램을 짰을 때는 만약에 이제 수기로 프로그램을 짠다라고 하면, 자, 이 부위를 다 지우고 다 지워졌네. 언도하고 여기에 있는 얘네들만 지우고요. 여기도 필렛을 동일하게 그냥 오른쪽과 이거를 노멀로 바꾸고 트림으로 바꿔서 얘를 이 부분을 싹 자르겠습니다. 지금 치수를 표현을 하는데 여기 점 치수라고 그래서 이 치수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기 자, 수기를 짤 때는 이 포인트 좌표 이렇게 일일이 땄어요. 일일이 따서 이제 수기로 프로그램 짜는 거죠. 가령 여기를 갈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G01 X 얼마 Y 얼마 이렇게. 근데 이제 보통 진입을 할 때 우리가 18짜리 공구를 쓴다. 18짜리 공구죠 이렇게. 18짜리 공구가 들어갔다가 쭉 갔다가 여기서 끝날 때 다시 이제 끝나서 이렇게 18짜리 오는 거죠. 이렇게. 자, 오는데, 자, 공구가 들어갈 때 공구 중심이 일로 가면 안 되고, 가공했을 때 절삭되는 부위를 여기다 맞추기 위해서, 이 값만큼 옵셋한 중심 경로를 일일이 계산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수기로 짤 때는. 이 좌표를 입력하고, 좌표 입력하고, 이렇게. 이게 번거롭거든, 수기로 짤 때. 그러니까 수기로 짤 때 어떻게 하냐면, 들어갈 때,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갈 때 G41 좌측 고정, 그리고 공구의 번호 1번이면 D01 X35 이렇게 지령을 해요. 자, 이게 무엇이냐면 X35로 갈 때 공구 중심이 X35로 가지 말고 D01에 들어가 있는 값만큼을 좌측, 진행 방향의 좌측으로 떨어뜨려서 움직여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좌표대로 여기는 좌표대로 계속 지령을 해도 이 명령이 이거 스타트 업 블럭이라고 하는데 이 명령이 들어가면 공구 중심이 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수기로 짤 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좌측으로 여기 D01 보통 반경을 집어넣습니다. D01에 들어가 있는 것만큼 떨어뜨려서 움직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기로 짤 때는 이 지령한 대로 이 도면에 있는 좌표대로 그대로 지령해요. 지령하지만 실제로 움직일 때는 공구가 여기 좌측이든 우측이든 보통 좌측을 쓰니까 좌측으로 하겠습니다. 좌측으로 반경만큼 떨어뜨려서 절삭을 하는 거지. 그러면 완성된 형상이 이 도면대로 그대로 가공이 되는 거거든요. 간단한 것들은 옵셋 값을 계산해서 할 수 있지만 이런 원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나는 부위들은 계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도면 치수대로 그냥 좌표를 지령합니다. 명령을 지령하는데 출력되는 코드에서 얘가 출력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움직일 때는 공구가 절삭되는 부위가 내가 지령한 대로 맞춰서 가공이 되는 거. 이게 이제 컨트롤러 보정 컨트롤 기능인데
그거를 쓰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걸 썼을 때 출력되는 것하고 그냥 컴퓨터로 했을 때 출력되는 거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체인에서 전체 다시 체인을 이거 잡고요. 잡은 상태에서 조건에서 얘를 컴퓨터로 주고 진입뽑기는 일단 법선 부분을 체크를 하고 하겠습니다. 법선으로 해서 연결 조건은 뭐 이대로 주겠다라고 하고 재생성 해볼게요. 법선을 내가 체크 안 했나 보네요. 진입뽑기에서 법선 체크하고 10 했는데 공구가 몇 파이야? 공구가 10파이짜리. 재생성, 겹쳐서 오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공구가 이렇게 움직여요. 공구가 들어갔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이렇게 빠지는 거야. 여기서 이제 진입뽑기를 제가 10을 줬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만큼. 10만큼이 법선 형태, 수직으로 만난다는 얘기죠. 수직으로 만나게 해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경로를 생성한 거고요.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를 해서 조건에서 이제는 컴퓨터가 아니라 컨트롤러를 체크하거든요. 컨트롤러를 체크하고 진입뽑기는 10이라고 그대로 주고요. 제가 재생성 해보겠습니다. 자, 재생성했더니 경로가 움직이는 걸 보겠습니다. 여기서 들어갔어요. 갔다가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자, 근데 떨어뜨리는 양이 좀 다른 게 왜 다르냐면 얘는 그 컨트롤러를 썼을 때는 실제 출력되는 값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출력돼요. 이게 10이거든요. 10. 그러니까 여기에 좌표하고 그리고 여기 우리가 컴퓨터로 했을 때는 여기에 좌표가 출력돼요. 하지만 컨트롤러를 했을 때는 이 좌표가 출력이 됩니다. 자, 비교를 해볼게요. 자, 그럼 얘 컴퓨터로 했을 때 얘를 G코드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설정에서 시작 종료해서 이게 안 돼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돌아가다 보니까 귀찮긴 하네요. 다시 얘를 G코드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얘는 컴퓨터 COM을 이용한 거, 컴퓨터를 이용해서 출력한 거고, 자, 얘는 컨트롤 CON. 아까도 CON으로 했나? 뭐야? 그냥 저장. 다음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수직. 자, 지금 어디까지는 거의 일치해요. 여기까지는 10까지 일치하죠. 자, 여기에서도 일치하고. 자, 여기에서 좀 다르겠네요. 지금 얘는 X가 35까지 갔거든요. 얘는 컨트롤러를 쓴 거야. 얘는 X가 30까지 가요. 자, 얘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 좌표가 여기 좌표가 X가 35거든요. 그래서 컨트롤러를 했을 때는 G41이라는 코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좌표를 그대로 출력해요. 하지만 컴퓨터로 했을 때는 얘가 G41이라는 코드가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니까 컴퓨터 이 경로에서 계산한 값, 즉 X가 30이라는 값이 그대로 출력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이 좌표가 그대로 출되는 거지, 여기 좌표가. 근데 컨트롤러를 했을 때는 여기 좌표가 출되는 거죠. 왜? 컨트롤러를 했을 때는 보정 띄우겠다라고 하는 명령이 출력이 되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얘가 G41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D219라고 하는 것은 공구 번호예요. 공구 번호가 지금 219번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공구가 1번이다 그러면 D01로 출력됩니다. 근데 컴퓨터에서는 이게 없어요. 이 G41 이게. 여기는 없잖아요. 여기는 알아서 계산해서, 컴퓨터가 계산해서 그 경로를 생성했기 때문에 굳이 얘가 필요 없는 거야. 얘는 그 도면 치수대로 출력이 됐기 때문에 얘가 필요한 거야. 떨어뜨려서 움직여야만이 실제 절삭되는 부위가 내가 선택한 도형대로 나오거든요. 이거는 컨트롤러에서 보정값을 입력을 꼭 하셔야 돼요. 자, 이거를 컨트롤러의 옵셋에 들어가서 그 옵셋 값, 이 번호에다가 공구의 반경값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가공이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보정을 쓰지 않습니다. 보정을 안 써요. 여기 G41이라고 하는 보정 불러오는 코드가 없잖아요. 얘는 보정을 쓰지 않아. 근데 얘는 보정을 써.
보정을 쓰기 때문에 보정값 꼭 집어넣어야 돼. 그런데 문제는 이 컴퓨터로 출력했을 때는 내가 가공하고 나서 치수를 측정했을 때 치수를 확인해 봤는데 이게 절삭이 뭐 100분의 5만큼 빠진다든지 더 가공된다든지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걸 수정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로 했을 때는 수정 불가. 기계에서 컨트롤러 했을 때는 수정 가능. 왜? 컨트롤러의 옵셋 값에다가 지금 아까 여기에다가 제가 반경값을 집어넣는다고 했잖아요. 반경값에서 이짝 저짝 조금씩 더하기 빼기를 하면 그 값만큼 가공된 부위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보정을 썼을 때는. 하지만 얘는 수정 불가해요. 이거 수정하려면 일일이 다 좌표를 다 계산 다시 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거 할 때 내가 0.5가 빠진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얘를 체크하면 되겠지. 여기다 마이너스 0.05 주면 마이너스 0.05만큼 더 가공이 되는 거야. 그냥 0.05를 주면 0.05만큼 덜 가공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되긴 되지. 근데 기계 옆에 바로 컴퓨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 기계 컴퓨터를 바로 수정해서 다 날려버리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캠실이 저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럼 다시 캠실까지 가서 이거 다시 수정해서 다시 날리고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캠실이 따로 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즉 프로그램 작성해서 작성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 경우에, 작성을 해서 작업자한테 던져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거기다가 컨트롤러로 생성을 하셨습니다. 그럼 작업자는 내가 원하는 공구,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 컴퓨터로 했을 때는 정해진 공구만 써야 돼요. 얘는 10파일만 써야 돼. 하지만 얘는 내가 10파일이 아니라 6파일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 보정에서 현재 지금 공구가 얘가 10파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0파일 되어 있는데 내가 봤더니 10파일가 없네? 12파일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뒷값에다가 6을 넣으면 돼. 12에 반절을 넣으면 똑같이 가공이 돼요. 절삭 부위가. 근데 얘는 할 수가 없어요. 얘는 10파일이면 10파일만 써야 돼. 8파일이라든지 12파일이라든지 쓰면 안 돼. 왜? 좌표가 알아서 다 계산돼 버렸거든. 이 보정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해요. 얘는 기계에서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D219에다가 공구의 반경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10파이면 5, 12파이면 6, 8파이면 4 이렇게 집어넣고 하면 가공 부위를 맞출 수가 있다. 그리고 치수도 오차가 났을 때 치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컴퓨터로 하면은 안 좋겠네. 그죠? 자, 그런데 이 보정 코드를 얘를 컨트롤 C를 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나? V 이렇게. 그리고 보정을 했으면 항상 보정 취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코드가 컨트롤 C에서 X25 X20으로 빠진 거지. 그러면은 X25로 빠져야 되는 이건가? 여기 같은데 컨트롤 V. 그래서 G40이라는 값이 들어가야 돼. 이 보정 취소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컴퓨터가 지금 보정을 해서 한마디로 이 왼쪽으로 띄울 건지 오른쪽으로 띄우는 거 보정이라고 하니까 옵셋을 해서 경로를 출력했잖아요. 출력했는데 얘를 이렇게 동그라미 출력을 해버리면 D219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얘는 반경값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만 반경값만큼 떨어져서 움직이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반경을 집어넣으면 안 돼. 얘는 뭘 넣어야 돼? 0을 놓고 작업해야 돼. 0만큼 떨어뜨려서 가라. 왜? 컴퓨터 계산했으니까 0만큼 떨어뜨려서 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가공했는데 오차가 났다. 그럼 오차된 치수, 아까 100분의 5다. 그럼 0.05라는 값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럼 0.05만큼 현재 이 X30으로 가야 되는데 갈 때 0.05만큼을 얘가 보정을 수정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지. 그러면 컴퓨터가 한번 보정을 했는데 다시 얘를 출력되게 했어. 그러면 또 한번 보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컴퓨터 기계에서 보정을 하겠다는 얘기야. 컴퓨터에서 보정 안 했거든. 컴퓨터에서는 보정 안 하고 그냥 출력한 거고 기계에서 보정해서 쓰겠다. 이게 컨트롤러인데 얘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서도 보정을 하고 컨트롤러에서도 보정을 할 수 있게 출력한 거야. 그래서 중복해서 보정을 했다. 그래서 중복 보정이 이런 형태를 취합니다. 자, 그럼 중복 보정으로 출력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를 해서 조건에 보시면 여기 중복 보정이라고 있어. 중복 보정. 중복 보정을 체크한 상태에서 얘를 G코드를 출력하잖아요.
자, 코드를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서 수직 체크해보면 현재 이거는 중복 보정을 사용한 거야. 그러면 얘는 지금 뭐냐? 얘는 컨트롤러를 쓴 거야. 얘는 컴퓨터를 한 거야. 컴퓨터를 할 때 원래 이게 생성이 안 되니까. 근데 이 컴퓨터를 한 거하고 중복 보정을 한 거하고 비슷해요. 보시면은 비슷하다. x30, y30, x-30, y0, x-20 비슷하네? 그죠? 근데 뭐가 틀려? 얘가 아까 얘도 원래 안 나오는 거죠. 뭐가 틀려? 이 값이 출력되느냐 안 되느냐가 틀리다. 이것이 출력되느냐 안 되느냐. 출력되는 게 더 좋겠지. 수정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공차를 이렇게 맞춰야 되는 것들은 황삭이 아니라 정삭에서만 필요해요. 그래서 공차가 표시되어 있는 정삭 작업에서만 중복 보정을 사용합니다. 혹시 뭐 현장에서 이제 기계를 만드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이게 NC웨어라고 하는 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프리입니다. 한 달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리 버전인데 혹시라도 뭐 기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간단해요. 그냥 설치하셔가지고 바로 기계를 볼 수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확인하시면 이건 이제 도움말 기능이니까 닫아도 되겠고요. 트라이얼 선택하시고 판악 7.5기 밍스 7.5기 선택하시면 이제 이렇게 기계 형태가 보여요. 이게 이제 기계거든요. 케이스 100개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장비고, 그 다음에 여기는 파워 온을 하게 되면 모니터가 켜지고, 에머전시, 머신 레디. 이러한 내용들을 궁금하시면 제 카페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 나와 있어요. 조작하는 거.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이 옵셋 화면에서 이게 지금 이제 그 H 값이고 D 값이거든요. 만약 1번 공구다 그러면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D 위치가 이거예요. 여기. 이게 형상이 있고 웨어가 있는데 이 웨어는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는 무시하고 이 형상 여기에다가 그 값을 넣어놔야 돼. 그래서 내가 1번 공구로 뭐 경보정을 쓰겠다. G41, D01 해서 이 값을 이걸 쓰겠다라고 한다면은 이 D01이라고 하는 값을 호출해 쓰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내가 10파이면 5를 집어넣으면 5만큼을 진행하면서 반경만큼 5만큼 떨어뜨려서 움직여요. 그게 공구경 보정이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를 썼을 때는 여기에다가 반경을 집어넣어야 되고, 중복 보정을 썼을 때는 캠 프로그램에서 이미 반경만큼 보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0을 넣고 작업하셔야 돼요. 그리고 작업하다가 내가 오차가 난다. 그럼 그 오차만 넣으면 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복 보정을 했는데 또 여기다 반경값을 넣는다? 그럼 반경값을 2번 보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상이 많이 떨어져서 미사된 부분이 반경만큼 남아있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가 뒤에다 넣어놓을 테니까 나중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뒤에다가 넣어놓을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놓을 테니까 나중에 가져가세요. 근데 중복 보정 다음에 또 뭐가 역중복 보정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출력되는 코드를 반대로 출력되게 하는 거예요. 뭘 반대로? G41 있고 G42라고 하는 게 있어요. G41은 좌측 보정이고 G42는 우측 보정이거든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쓸 일이 별로 없는데 이거를 역중복 보정, 그냥 중복을 했는데 반대로 했다는 얘기야. 역중복이니까. 그래서 41을 42로 출력되는 거 하는 기능인데 거의 쓰지 않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자, 그 다음 공구경 보정. 제가 아까 왼쪽으로 보정한다고 그랬죠. 왜 왼쪽으로 보정하느냐? 하향 절삭이기 때문에. 좌측으로 보정하는 형태는 일반적으로 하향 절삭을 쓰거든요. 우리가 가공할 때 머신센터에서는 하향 절삭 씁니다. 범용에서는 이제 상향을 쓰지만 실제 머신센터에서는 공구 마모라든지 뭐 가공면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G41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좌측 보정을 쓴다. 우측 보정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제 뭐 공작물이 떨어져 나가는 거 이런 거 충격 같은 거 뭐 완화하기 위해서 쓰기도 하는데 또 플라스틱 즉 목업하는 사람들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목업 같은 경우는 하향을 써버리면 이게 이제 그 수지가 열에 약하다 보니까 이제 상향을 선호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은 저는 이제 그 스틸 가공 쪽을 예를 들어서 하향 절삭을 많이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최적화라고 하는 게 보여요. 이 최적화는 컨트롤을 설정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서
가공 경로에서 공구, 사용 공구 반지름 값보다 작거나 같은 원호 이동이 있는지를 시스템이 자동 체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되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경로를 생성을 해요. 생성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컨트롤 보정을 쓰는데, 이 R값이 작은 부위가 있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제가 이걸 삭제를 하고, 여기다가 R값을 3을 줘볼게요. 이렇게. 3을 줬어요. 3을 줬는데, 컨트롤로 얘를 경로를 생성하면, 알람이 떠요. 이게 뭐냐면, 여기 조건에서 지금 컨트롤 썼죠? 컨트롤 쓴 상태에서 얘를 재생성해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 공구가 이렇게 들어가서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미적사 때문에 남죠. 그죠? 근데 얘가 출력될 때, 이 좌표를 그대로 출력을 해요. 지금 현재 이 좌표가 아니라, 이 좌표 맞나? 이 좌표 맞는데, 여기 R값을 재보면, 3R로 출력되거든요? 3R로. 근데 10파이짜리로 3R을 만들 수 있느냐? 없어요. 근데 얘가 출력되는 걸 한번 볼게요. 이게 3R로 출력되는지. G1 눌러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3으로 출력되면 오류가 있어요. 3으로 출력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원어 부분인데, 출력 안 되는구나. 그치. 직선으로만 출력되는 거네요. 그죠? 근데, 그치. 직선으로 출력되니까 상관은 없겠네. 근데, 만약에 이걸 실제로 컨트롤러에서 하면, 여기에서 여기로 좌측으로 돌잖아요. G03 하고 나서 R3 이렇게 출력돼야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출력되면 알람이 떠요. 왜냐면, 공구 보존값보다 이 R값이 작으면 원래 알람이 뜨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최적화라고 하는 것을 끄고, 이걸 꺼볼게요. 끄고 나서 출력하잖아요? 출력하면, 얘가 G코드를 출력했을 때, 여기에 있는 그 좌표대로 출력이 될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I-3이라고 출력됐는데, 이게 지금 센터 위치가 X방향으로 -3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얘는 지금 5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얘는 알람이 떠요. 문제가 돼요. 이렇게 출력되면 알람 뜨거든요. 왜냐면은 자기 R보다, 자기 반경보다 작은 R 부위는 만들 수가 없는데, 얘가 그 부위를 뭐 보정하라고 하니까, 공구경, 모노 보관 중에 과제 삭됐다. 이런 알람이 뜨면서 기계가 멈춥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손댈 일 없고, 항상 컨트롤하는 체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네, 컨트롤 보정했을 때 최적화를 쓰겠다.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걸 컴퓨터로 해볼까? 컴퓨터로 했을 때, 여기 모서리 절삭 형태가 샤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샤프는 뭐냐면, 외곽을 작업했을 때, 가령 얘를 지우고, 얘도 지우고요. 이거를 각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각지게. 트림해서. 자, 각지게 만들고, 체인에서 전체 다시 체인으로, 체인을 이렇게 잡아볼게요. 이렇게 잡았을 때, 전에 한번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자, 이게 이제 컨트롤 쓰지 않고 컴퓨터로 하겠습니다. 컴퓨터로 해서 재생성했을 때, 이 모서리 부위를, 지금 이 모서리 부위를 처리를 할 때, 각지게 처리할 건지, 원으로 처리할 건지를 결정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거는 원으로 처리했잖아요. 근데 원래 우리가 수기로 짤 때는 이건 각지게 출력하는 것이 맞거든요. 수기로 짤 때 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를 각지게 할 건지, 원호 형태로 할 건지. 자,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를 해서, 아까 얘를 샤프로 해놨는데, 안함을 체크하면, 모서리를 원호로 처리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 각지게 돼요. 얘는 원호 형태 되죠. 얘는 각지게. 그러니까, 이 모서리를 라운드를 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이 기능입니다. 근데 안함하고 샤프가 있는데 원래 전체거든요. 전체가 모든 모서리를 R로 하는 건데 샤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샤프는 이 모서리를 R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각지게 하는 것보다 R로 하는 게 간섭을 적게 받아요. 그리고 이 모서리 부위를 부드럽게 처리를 하거든요. 공구가 여기를 넘어갈 때, 이 부위에서 넘어갈 때 이렇게, 넘어갈 때 직선으로 탁 하게 되면 이 모서리가 그 벌 같은 게 생겨요. 근데 얘가 이렇게 R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럼 모서리를 깨끗하게 다듬으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손으로 하는 건데, 자, 문제는
얘가 거의 수평에 가까운 부위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자, 이렇게 해놓고 세워서로 제가 이걸 트림에서 세워서를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체인을 얘로 잡았다 치고 경로를 생성해 볼게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R로 처리가 됐죠. 근데 얘는 R로 처리가 안 되고 각졌네. 어디는 모서리인데 두 개 다 모서리인데 왜 얘는 원호로 하고 얘는 각이 졌느냐. 이 조건을 샤프로 해서 그래. 샤프라고 하는 것은 135도를 경계로 해서 135도보다 평평할 때는 각지게 하고 135도보다 각도가 작을 때는 라운드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샤프예요. 근데 이 샤프를 전체로 하잖아요. 그럼 모든 모서리는 라운드로 처리하는 거예요. 여기도 라운드가 돼 있죠. 이렇게 R이. 그런데 문제는 거의 수평에 가까운 부위도 라운드로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원호 R 값이 엄청 커져요. 거의 무한대 가까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 원호 구간도 엄청 짧아져요. 그래서 효율성이 없어. 안 맞아. 그래서 135도를 경계로 했습니다. 현재의 각도는 135도보다 커요. 156도잖아요. 얘는 135도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얘는 라운드로 처리하고 얘는 각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샤프가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값이 샤프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는 각지게 하고 얘는 더 이상 R로 처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는 라운드로 처리했다. 라운드가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라운드가 좋은 건데 이런 부위도 굳이 라운드를 줄 필요가 없다. 이런 거지. 뭐 공구 길이 보정인데 사용한 어느 부분을 가공으로 찾을 그런 부분은 뭐 당연히 지금 조건에서 샤프 됐고 앞으로 찾기라고 하는 게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앞으로 찾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경로를 생성을 할 때 가령 여기에다가 10파이짜리 10자리를 하고 이렇게 여기다가 10이라고 하고 경로를 한번 생성을 해보죠. 자, 이렇게 해놓고 트림에서 나누기로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체인을 전체 다시 체인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자, 재생성 해볼까요? 재생성. 자, 우리가 지금 10파이짜리 공구를 사용하고 있죠? 근데 얘가 10이에요. 실수가. 10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인데 이거 공구 못 들어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10이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갔다 나와야 되잖아. 근데 얘는 전체 경로를 한번 쭉 스캐닝을 합니다. 앞으로 찾기 기능이 있어서 앞에 있는 경로를 미리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봐서 얘가 따라서 들어갔을 때 쭉 따라서 들어가잖아요. 들어갔는데 들어갔다가 나올 때 같은 자리를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갔다가 들어갈 때 가공 공차가 얘가 100분의 2거든요. 100분의 2 정도 돼요. 그럼 100분의 2 정도를 여기다 과절삭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떨어져서 갈 수도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럼 공차에는 가공 공차가 이 정도 되니까 100분의 5인가? 100분의 2인가? 하면 1000분의 5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얘가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게 과절삭이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해서 아예 경로를 생성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찾기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게 눈에 거슬릴 때가 있어. 나는 이거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얘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야. 이럴 때 얘를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앞으로 찾기 꺼버리면 얘가 무시해버려요. 다음 대상은 신경 안 써. 그냥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서 경로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야. 그냥 같은 자리 나와도 그냥 경로 생성하는 거예요. 가공 경로를 생성할 때 여기 보면 공차 설정에서 가공 경로 공차가 있어요. 공차가 1000분의 2 정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1000분의 2 정도는 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같은 자리로 경로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찾기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내부 코너 적용 반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지금 내부 코너라고 하면 공구를 이게 10파인데 얘를 제가 3으로 바꿔볼까요? 3으로 바꿔서 3으로 바꿨다 쳐볼게요. 그리고 재생성 해보겠습니다. 얘를 재생성했어요. 자, 3으로 바꿨으니까 공구가 작으니까 1로 들어가서 생성됐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지금 각지게 생성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고속가공기 같은 경우는 각진 이송 같은 경우는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 각진 부위를 최소한 생성이 안 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럴 땐 얘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나 0.5R을 주겠다. 체크하고 재생성 하잖아요. 그럼 얘가 R이 생겨요. 원래는 이게 R이 없이 각져야 되는데 이게 R이 생기면 형성이 달라지지 않느냐? 달라지기는 하겠죠? 근데 거의 미세합니다. 이게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럴 때는 재가공을 하면 되니까. 얘가 각지게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0.5, 0을 했을 때 차이를 비교해보면 이게 각지게 한 거고요. 이게 이제 라운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공 부위가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진 않아요. 어차피 못 들어가는 부위니까. 이거하고 지금 이거하고 얘하고 차이거든요. 이거하고 차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더 들어가는데 못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위들은 어차피 라운드가 돼 있으니까. 이 차이입니다. 이게 모서리를 라운드를 줄 건지 말 건지. 그게 얘가 하는 역할이고요. 최대 깊이 변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최대 깊이 변화는 내가 스플라인을 가지고 경로를 생성했을 때. 이렇게 이제 스플라인이 이렇게 있어요. 스플라인이 있는데, 스플라인이 있어요. 등각보기에 보면 얘는 지금 평면에 그려져 있죠. 직선으로. 근데 이걸 평면에 그려진 게 아니라 얘를 다이나믹 기능으로 돌려볼게요. 약간 돌렸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정면 보기를 했을 때 경사졌죠. 평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얘를 가지고 제가 경로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체인 추가로 눌러서 얘를 경로를 생성을 했어요. 자, 재생성해 볼게요. 자, 그러면 정면에서 봤을 때 평면으로 되어 있네. 이거는 여기를 2D로 생성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를 만약에 3D로 생성하잖아요. 그러면 경로 자체가 얘를 따라갑니다. 이 가공 깊이가 10이라서 그래요. 만약에 가공 깊이를 제가 10을 주지 않고 0으로 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그 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는 거잖아요. 평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성되는데, 자, 이때 활성화되는 게 얘입니다. 활성화되죠. 최대 깊이 변화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얘를 가지고 경로를 생성했을 때요. G코드를 생성하게 되면, 아니, 경로 확인해 볼까요? 경로 확인해 보면 쭉 따라가잖아요. 이게 뚜뚜뚜 끊겨요. 이 점이 이렇게 생성되는 것은 Z값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Z값이 바뀌어요. 얘는 직선으로 생성되는 게 맞거든요. 다 직선이에요. 직선인데 여기 보면 직선 이송이라고 떠있죠. 다 직선으로 생성이 되는데, 그러면 원래 있는 스플라인은 직선으로 자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잘랐을 때 평면에서도 자르겠지만 정면에서도 얘를 자른다는 얘기거든요. 정면에서도 얼마 거리값만큼 자를 거냐. 근데 그때 원래 있던 대상과 그 깊이 차이값, 이 깊이 차이가 발생하죠. 그 깊이 차이값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거냐 이거예요. 이게 공차나 마찬가지입니다. 깊이 쪽으로 봤을 때는 이게 스플라인 대상을 가지고 했을 때예요. 평면이 있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3D 형상을 가지고 경로를 생성할 때 이런 부분이 활성화돼요. 자, 여기 측면 가공 여유라고 되어 있는데, 측면 가공 여유는 평면에서 봤을 때, 이거를 평면에서 봤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여유값을 딱히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현재 대상, 선택한 대상에서 그대로 여유값을 주지 않고 작업, 경로가 진행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여유를 뭐 0.5를 주고 싶다. 그럼 0.5를 떨어뜨려서 경로를 생성하게 한다는 얘기죠. 이게 측면 여유고요. 마이너스 값을 줘도 상관없고요. 얘가 0.5를 주겠다. 일단 바닥 여유 같은 경우도 기존의 Z값에서 그만큼 여유를 주겠다는 얘기죠. 재생성을 해서 다시 경로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여기서 떨어져 있죠. 원래 있는 대상에서 떨어뜨려서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다 했나? 한 것 같은데 못다게 됐고, 모서리 별사기 형태 됐고, 스플라인 공차 여유 측면 됐고, 측면 가공. 자, 측면 가공을 보면 얘는 지금 여기에 대한 내용이죠. 측면 가공이다. 측면 가공을 몇 번 할 거냐? 횟수를 지정하는 건데요. 현재 이 작업을 제가 3D로 되어 있는데 2D로 하겠습니다. 2D로 해놓고 여기 값을 0으로 하고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얘가 2D로 생성된 거예요. 2D로 한번 쭉 지나간 거죠. 얘는 깊이를
깊이를 작업을 안 했죠. 평면화시켜서 경로가 생성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때 내가 한 번에 작업할 게 아니라 여러 번 작업하겠다. 그럼 측면 가공 주면 되는 거죠. 측면 가공을 간격을 얼마로? 간격 2mm씩 측면 가공을 10번 주겠다. 10번 하는 거죠. 여기서 10번 이런 식으로 작업한다. 작업하는데 여기서 왜 이렇게 움직일까? 여기 옵셋을 하다 보면 이게 만나나 보네요. R값이 작아서. 근데 모양이 영 이상하네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될 텐데. 지금 뭐가 안 맞나? 이거 보겠습니다. 앞으로 찾기 꺼져 있구나. 앞으로 찾기 체크해야 되겠죠.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앞으로 찾기를 체크하고 재생성하면 아까처럼 막 경로가 꼬일 일은 없죠. 이렇게 돼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갔다가 얘는 다음 대상을 체크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다시 돌아왔다가 막 아까처럼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 이거를 체크를 안 했을 때 하는 게 표준이에요. 측면 가공이 이렇다는 거고요. 이건 이제 황삭, 그 다음에 정삭을 따로 줄 수 있다. 황삭을 내가 여기를 뭐 10으로 줬는데 정삭을 0.5로 해서 나는 5번을 주겠다. 그러면 얘는 10mm씩, 얘는 0.5mm씩, 얘는 10번, 얘는 5번 작업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황삭 차원에서 쭉 작업하고 정삭 차원에서 여러 번 작업하는 거죠. 이거는 황삭 간격이고 얘는 정삭 간격이다. 간격을 달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정삭 가공할 때 실행할 때 정삭을 실행할 때 황삭을 하고 정삭을 하잖아요. 그때 정삭을 실행할 때 깊이 가공하고 같이 연계가 됐을 때 맨 마지막에서만 정삭을 할 건지 아니면 매번 깊이에서마다 정삭을 할 건지 체크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가령 여기에다가 삼각형을 그려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윤곽가공을 해서 단일로 얘 하나만 잡아보겠습니다. 잡아서 공구는 10평으로 하고 10평, 얘로 6평으로 하든지 경로 생성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Z0에서 경로가 생성되고 있는데 얘를 Z-10까지 작업하겠다. 마이너스 10까지 작업하는데 깊이 가공을 체크해서 내가 2mm씩 작업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때 측면 가공을 체크를 해서 내가 황삭을 2번 하고 정삭을 1번 하겠다. 이게 체크를 했어요. 그러면은 매번 작업할 때마다 황삭 2번 하고 황삭 2번 하고 황삭 2번 하고 정삭 1번 하고 이게 매 깊이마다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매 깊이마다 황삭 정삭을 하는 거죠. 정삭을 매 깊이마다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정삭이라고 하는 건 젖산이 적기 때문에 한 번에 그냥 밑에까지 들어가서 정삭하면 걷어내도 되잖아요. 이렇게 매번 하면 단차가 생기잖아요. 반이. 그래서 정삭 작업은 마지막에서만 하라. 마지막에서만 정삭을 하라. 황삭은 다 하고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체크하면 황삭을 쭉 해요. 여기도 황삭하고 여기도 황삭 쭉 해요. 맨 마지막에는 황삭하고 정삭을 한번 해준다는 얘기지. 그래서 보면 높이가 틀리죠. 이렇게 보시면 황삭을 쭉 하다가 맨 마지막에서 정삭을 해주는 거지. 이게 이 기능이고, 그 다음 공구 유지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공구 유지를 체크하지 않으면 얘처럼 한번 작업하고 나서 다시 이승높이 떴다가 돌아왔다가 다시 작업하고 이승높이 떴다가 돌아왔다가 다시 작업하고 이승높이 떴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해요. 그런데 공구 유지를 체크하면 그냥 바로 옆으로 와버려요. 경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 쪽 그냥 다이렉트로 온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작업하고 나서 여기서 끝났잖아요. 끝나고 나서 원래는 떠야 되거든요. 뜨지 않고 그냥 바로 와버리는 거지. 옆으로 와서 작업하는 거예요. 뜨지 않고. 이게 이제 공구 유지입니다. 최종 공구 Z값을 유지하고 다시 시작 위치까지 그대로 오겠다. 그게 공구 유지예요. 자, 이제 좀 이제 중요한 부분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진입복기를 보겠습니다. 진입복기. 우리가 지금 진입복기를 보면 측면 가공을 주지 않았을 때 보겠습니다. 재생성 해보면 진입을 할 때 이 직선 구간하고 원호 구간 있죠. 이게 진입 구간입니다. 진입 구간. 그리고 본 경로 선택한 대상을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건 복귀예요, 복귀. 빠져나올 때. 복귀 구간. 그래서 진입 구간은 여기가 되겠고, 복귀는 얘가 되겠습니다. 직선 진입, 원호 진입. 복귀할 때 원호, 복귀, 직선 복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직선과 원. 즉, 이것과 이게 원이고, 이게 직선이거든요. 그 다음 이게 원래 대상이죠. 만나는 부위 여기에요. 여기도 만나는 부위 여기죠. 만나는 부위가 접하는 형태로 되어 있느냐. 이게 접하는 형태예요. 접하는. 이게 지금 접하고 있죠. 여기서 만날 때 접하고 있죠. 이걸 접한다라고 하고, 법한다라고 하는 것은 직선으로 들어가는 걸 법한다라고 합니다. 법한다. 원은 접하는 형태로 만나게 되겠죠. 근데 이 원과 이 직선이 만날 때 수직으로 만날 건지, 이렇게 접하는 형태로 부드럽게 만날 건지, 또는 이 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원래 있는 대상 도형과 수직으로 만날 건지, 접하는 형태로 만날 건지, 그걸 여러분들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자, 보시면 지금 조건은 뭘로 되어 있냐면, 자, 진입복귀에서 보시면은, 여기 직선, 진입이 있고 복귀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직선 구간이에요. 직선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직선 구간이 해당이 되고, 직선 진입, 직선 복귀. 얘는 원호 구간입니다. 원호 구간. 원호 구간에 진입하고 원호 구간에 복귀. 자, 그러면 직선인데 직선 구간만 보자면, 이 직선 여기만 보자는 거죠. 지금 이 구간만 보자면 접선 형태를 취했다. 어디에서? 이 원과 이 직선이 만나는 부위, 여기에서 접하는 형태를 취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직선 거리는 6으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네요. 6%는 공구 직경에 대한 퍼센트입니다. 공구 직경이 6짜리인가 봐요. 공구 직경의 100%니까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직선 거리가 6이라는 얘기예요. 6. 그리고 이 원호와 만나는, 이 직선 다음에 만나는 대상, 이 직선 다음에 만나는 대상과 접하는 형태로 만나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원호를 보면, 원호는 각도가 지금 90도라고 되어 있는데, 90도는 이 호의 각도, 이 호가 이루는 이 각도가 90도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 원호의 반경값, 이 반경값이 R이 6이란 얘기예요. 6 이렇게. 이 원은 당연히 원은 접하는 데 만나겠죠. 근데 이 원과 직선이 만날 때, 이 체크하는 부분, 원은 체크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접선, 법선이. 직선을 보면, 직선이 다음 대상을 만날 때 법선 형태로 만날 거냐, 접선 형태로 만날 거냐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접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법선으로 바꿔볼게요. 얘를 법선으로 바꾼 상태에서 재생선 해볼게요. 어떻게 만나요? 이렇게. 자, 보시면 이 직선 구간이 지금 다음 대상인 이 원과 만날 때 수직으로 만나는 거죠. 수직으로 만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접하는 형태로 빠지는 거죠. 원과 직선이 만날 때 접하는 형태로 빠지겠다 이 말입니다. 접선과 법선의 개념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원호 형태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원호 형태를 반경값을 0을 넣는 거야. 0을 넣었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원을 안 하겠다. 그럼 직선만 하는 거죠. 하고 재생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이 없으니까 그 다음 대상인 이 직선과 법선으로 만나는 거지. 수직으로 만난다는 겁니다. 원호가 없으니까 바로 이 대상과 만나는 거죠. 자, 진입복귀에서 지금 직선, 원호 봤는데요. 이거 램프라고 하는 명령이 있네요. 램프는 이 직선이든 원호든지 간에, 원호는 헬릭스라고 합니다. 즉 원호를 그리는데 Z값이 바뀌는 거예요. 얘는 직선을 진입을 하는데 Z값이 바뀌는 거예요. 통상 별로만 쓸 일 없지만, 근데 이렇다, 이런 게 있다. 보통은 다 0입니다. 0이기 때문에 이 직선 구간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직선 구간이죠. 직선과 여기하고 Z값이 일정해요. 여기 Z값이나 여기 Z값이 똑같은데, 만약에 아까 램프라고 하는 것에 값을 주면, 현재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위치가 그 값만큼 높아요. 만약 0.5를 줬다. 그럼 여기가 0이다 그러면 얘가 0.5가 되는 거고, 이게 마이너스 10이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9.5가 되는 거지.
0.5만큼 높은 위치에서 경사지게 내려가겠다는 얘기예요. 평면에서 봤을 때는 구분이 안 되지만,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다가 내가 1을 넣었다 하고 재생성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별 변화가 없어요. 근데 우측에서 봤을 때 변화가 있다라는 거지. 지금 보시면 얘가 내려와서 이게 경사지게 들어가는 거죠. 이 일직선으로 평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려왔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얘가 경사지게 하는 거죠. 그 높이는 1이라는 높이가 차이가 난다. 경사지게 내려갈 수 있다. 뭐 거의 쓰지는 없겠지만 얘가 들어갈 때 이 자국이 바닥에 안 남게 하고 싶을 때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측에서 봤을 때 얘가 밑에까지 내려온 다음에 옆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들어가는 과정에서 공구의 자국이 바닥에 남을 수가 있죠. 정삭을 할 때. 근데 이렇게 경사지게 내려가 버리면 자국 여기는 안 남겠죠. 여기서만 딱 터치해서 돌고 빠지겠죠. 그럴 때 쓰기도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어도. 그 다음 진입점 사용이라고 하고 복귀점 사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어느 때 쓰기도 하냐면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오브라운드 형태로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에다가 사전에 구멍을 이렇게 뚫어놨어요. 구멍을 뚫어놓고 여기를 윤곽으로 돌리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 체인을 선택할 때 점 체인으로 얘를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체인으로 얘를 찍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경로를 생성하는데 진입복귀 다 꺼볼게요. 진입복귀를 끄고 재생성 해보겠습니다. 이거 안 꺼졌나 보다. 끄고 재생성 하게 되면 자, 경로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가운데서부터 시작해서 들어갔다가 옆으로 가고 돌면서 빠져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깊이감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진입복귀 안 먹고 있네요. 진입을 써야 되는데 진입복귀 안 먹어. 얘를 체크하고 나서 얘네들은 값을 다 00으로 하고요. 체크가 돼 있어야 되겠구나. 하고 진입점 사용, 복귀점 사용을 체크하는 거지. 진입점, 내가 선택한 점, 여기서 포인트가 지금 선택이 돼 있죠. 점이 지금 선택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내가 있는 이 점을 진입점으로 쓰겠다. 그 다음에 이제 체인을 도는 거죠. 그럴 경우에 방금처럼 진입점을 쓰겠다, 복귀점을 쓰겠다 체크해 놓으면 어떻게 경로가 생성되냐면 여기서 시작해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들어간 다음에 다 돌고 나서 그 점으로 다시 빠지는 거죠. 이렇게. 진입점과 복귀점을 쓰겠다라고 체크하면 이렇게 경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전에 스타트홀을 뚫어놓거나 했을 때 드릴로 구멍을 뚫어놨을 때 그 자리로 들어가면 공구에 민날이 먹지 않죠. 그럴 때는 쓸 수 있습니다. 자, 진입복귀에서 진입점의 높이값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점의 위치. 자, 점의 위치가 지금 우리가 방금 찍은 점은 Z가 0인 점을 찍었거든요. 그리고 얘가 깊이 강화를 하고 있는데 일단 깊이 강화를 꺼보겠습니다. 끄고 나서 재생성을 하게 되면 얘는 가장 마지막 바닥 위치에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진입복귀에서 경사 구간 얘도 0을 놓겠습니다. 놓고 재생성을 하게 되면 우측면에서 봤을 때 수평 형태죠. 진입하는 구간이. 자, 구간인데 내가 점을 지금 0에다가 선택을 했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거를 체크하잖아요. 이때 체크할 때 여기 잘 찍어야 됩니다. 이게 진입점과 복귀점의 높이값을 적용하겠다라고 체크하고 나서 생성을 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돼요. 내가 선택한 점에서부터 경사지게 들어갑니다. 바닥에서 경사지게, 바닥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이럴 때는 이제 간혹가다 어떨 때 쓰냐면은 이 점을 위치를 내가 바꾸고자 할 때 F4를 눌러서 이 점을 내가 9.8로 하겠다. 마이너스 9.8로 하겠다라고 하면 점이 좀 밑으로 간 거잖아요. 그럼 밑에까지 내려갔다 여기서부터 경사지게 들어가요. 얘는 마이너스 10이거든요. 0.2 정도의 높이를 경사지게 사용하겠다는 얘기지. 이렇게 응용하기도 합니다. 이 점 위치를 밑에까지 찍어서 바닥으로 하게 되면 바닥에 터치하면서 아까처럼 자국이 남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서서히 경사지게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 써도 되고 아예 진입점의 위치를 내가 그 위치로 이동을 시켜서 거기서부터 경사지게 들어가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이. 잘 쓰진 않지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 처음 가공 깊이만 진입을 적용하고 최종 깊이만 적용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깊이 가공을 했을 때 여기서 진입점 끄겠습니다. 자, 끄고 복귀점도 끌게요. 일단 진입복귀에서 여기에다가 내가 60%만큼 줘보겠습니다. 60%만큼 줘보죠. 주고 나서 재생성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진입복귀 이렇게 했는데 너무 크네요. R값을 좀 줄이겠습니다. 여기를 한 1 정도로 줘보죠. 1 정도로 주고 다시 재생성을 해보면 법선 형태도 있구나. 상관이 없긴 한데 여기를 접선 형태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내려가서 진입복귀하고 복귀했어요. 자, 근데 깊이 가공을 했을 때 자, 깊이를 2mm 하겠다 체크하면 매 깊이마다 지금 진입복귀가 적용이 되고 있죠. 보시면 진입복귀가 매 깊이마다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처음 들어갈 때 하고 맨 마지막에 나올 때만 하고 싶다 하다 보면 또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얘를 체크합니다. 체크하게 되면 처음 들어갈 때 진입복귀가 적용이 돼요. 마지막에서 복귀가 적용이 돼요. 여기가 처음 들어갈 때 진입, 맨 마지막에 복귀할 때 복귀해야 되죠. 처음과 마지막에만 하고 그 사이는 그냥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진입 먼저 사용 후에 하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는 직선 구간을 이속 높이에서 적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직선이 있는데 여기 직선이 없어요. 직선이 안 보이죠? 위에가 있어요. 이렇게 평면에서 보면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은데 이 직선 구간을 위에서 쓰겠다.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컨트롤 보정을 할 때 직선 구간이 컨트롤 보정이 실행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을 위에서 하겠다는 얘기야. 왜? 컨트롤 보정을 하면서는 이동하는 그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 보정값에 따라서 이동량이 바뀌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좀 이제 그 간섭이라든지 이런 게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안전하게 이속 높이에서 실행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진입복귀 이런 원호 형태를 적용하겠다 했을 때 씁니다. 근데 거의 잘 쓰지는 않고요.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송속도. 이건 이송속도는 내가 여기 공부에서 주었던 이송속도를 무시하고 진입복귀 할 때 이송속도를 적용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여기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거는 확장입니다. 확장. 대상이 시작하는 지점을 늘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하기 위해서 확장 기능 얘를 꺼볼까요? 얘를 삭제를 하고 자, 체인을 얘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점을 일단은 빼고 재생성 해볼게요. 자, 재생성 했을 때 지금 경로가 시작하는 지점이 여기서 시작했네요. 직선 구간, 원호 구간, 돌고 직선, 원호 이렇게 됐네요. 일단 끄면 직선 구간, 원호 구간이 됐다는 얘기인데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경로가 생성이 됐는데 왜 노란 색깔로 표시가 됐대?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진입 먼저 사용, 이거 체크되어 있구나. 이거 체크 끄겠습니다. 끄고 지금 다시 재생성을 해보면 자, 지금 보시면 뭐냐면 이 끝나는 지점을 보시면 경로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들어가서 원호부터 들어가죠. 지금 이게 직선 구간이고 이게 원호 구간이거든요. 근데 시작하는 지점 여기에요. 여기인데 내가 이 끝지점이 여기가 아니라 이만큼 늘려서 여기서 시작하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게 시작하는 지점이 여기가 아니라 이만큼 늘리고 싶다. 원래 대상 도형, 원래 대상 체인을 늘리는 거예요. 체인을 늘리고자 할 때 얘를 사용을 합니다. 대상 도형을 얘를 누르고 여기다가 내가 5만큼 늘리겠다 하게 되면 5만큼 늘어납니다. 그러면 경로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5 정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현재 여기가 x가 9, 마이너스 9인데 여기 위치는 마이너스 14예요. 그러니까 또 늘어난 거지 5만큼이. 이건 축소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축소를 체크하면 5만큼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는 위치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5 정도가 마이너스가 된 거야. 아까는 플러스를 줄 수도 있고
마이너스를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축소 확장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진입복귀 부분을 봤어요. 자, 진입복귀 부분은 이렇게 됐고요. 자, 거르기라고 하는 항목이 나오는데, 거르기는 뭐냐? 우리가 그 스플라인 형태를 가지고 경로를 생성했을 때, 가령 이제 스플라인으로 자, 이렇게 스플라인을 만들었고요. 자, 얘를 가지고 경로를 체인 추가해서 체인을 추가했습니다. 추가하고 재생성 해볼게요. 재생성 했는데 여기를 안함으로 체크해서 그대로 생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변화 없고 진입북 일단 끄고 연결 조건에서는 여기를 주고 재생성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구가 여기에서부터 쭉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따라가서 빠지는데, 자, 문제는 현재 이 경로가 직선으로 나오거든요. 얘를 G코드를 출력을 해보면 다 직선 형태예요. 백프로 보면 얘가 이제 평면에서 보면은 원호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여기에서부터 쭉 움직이는 거죠. 쭉 내려가는 건데 공간이 움직이죠.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얘가 움직일 때 얘가 직선 형태를 취한다는 거죠. 이 포인트에서 포인트가 그 리니어가 아닌 직선이잖아. 직선을 움직이는데 얘를 이게 원호하고 좀 비슷하니까 얘를 원호 보관 G02나 뭐 G03으로 출력을 하면 좀 더 부드럽게 데이터가 처리되지 않을까,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거르기라는 항목을 쓰는데요. 얘가 거르기가 안 보이네. 여기 있구나. 거르기 여기서 안함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뭐 1대1 체크하면 거르기 공차가 원래는 전체 공차가 100분의 5인데 거기에 대해서 거르기 공차하고 가공차를 나눠서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평면에서 XY 평면에서 원호를 생성하겠다. 최소는 0.2에서 최대는 1000까지 하겠다. 자, 이렇게 주고 확인해서 재생성을 해보면 이제 여기서 얘가 경로 보기를 한번 클릭해보면 쭉 가다가 지금 여기 보시면 잘 보시면 여기 원이라고 표시가 돼요. 아까는 직선으로 표시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원으로 표시되잖아요. 그럼 얘를 코드를 출력해보면 아까하고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다른 이름으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것하고 이것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백프로스로 클릭해보면 위에서 봤을 때는 원호 형태와 같아요. 지금 이거하고 얘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얘는 원호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거르기를 하게 되면 블럭수가 줄어요. 현재 얘 블럭은 라인이 42 블럭이거든요. 줄수가 42라는 얘기고 얘는 줄수가 지금 36이에요. 얘는 얼마 차이가 없어서 별 차이가 없는데, 이게 이제 얘는 직선으로 생성되는 대상을 원호 형태로 분리해서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풀패스 색깔이 원호하고 구분이 없는데 이게 아크. 지금 아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거든요. 이게 이게 원호로 출력된 거예요. G01로 원래 출력이 됐던 건데 이거를 G02로 출력한 거죠. 공차 범위 내에서. 이게 거르기예요. 이렇게 하면 점 데이터로 많이 나왔던 그 점 데이터가 원호 형태로 출력되면서 프로그램도 줄고 가공면도 깨끗하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관통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특별히 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관통 길이는 기존에 내가 입력된 연결 조건에서 마이너스 10을 줬어요. 10을 줬는데 여기에다 관통 길이에다가 내가 2를 추가하잖아요. 그러면 원래 깊이에서 이 입력된 값만큼 추가가 돼요. 깊이값이. 근데 이거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걸 잘못 쓰면 내가 여기다 입력되는 값을 내가 마이너스 10인 줄 알고 관통 길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생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 깊이보다 더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굳이 쓸 일이 없습니다. 정 쓰고 싶으면
관통은 쓰지 않고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값을 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원래 입력된 값에서 마이너스 1만 더 들어가서 생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통 길이는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고 쓰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령 이제 소재가 있는데 이 소재가 있는데 소재를 따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낸다라고 하는 게 지금 되게 작네요. 이게 크기가. 여기를 70에 70으로 그려볼까? 70에 70으로 얘를 그렸을 때 어디 갔어? 되게 작네요. 70에 70으로 이렇게 그렸다라고 치고 70에 70 이게 70인가? F4 누르면 알겠지. 70이 아니네요. 70도 어디 갔대? 지우고 사각형 그리기에서 70에 70으로 기준점 사각 형태 이렇게 그렸어요. 70에 70 소재가 있는데 이거보다 더 큰 소재를 한번 그려보죠. 사각형 그리기에서 내가 주문한 소재가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얘를 70, 70으로 이렇게 따내고 싶어요. 뭐 그럴 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체인을 전체 다시 체인을 해서 얘로 체인을 잡았습니다. 잡고 일단은 진입뽑기는 다 끄고요. 끄고 마이너스 10에서 작업하겠다 라고 했어요. 하고 나서 얘는 컴퓨터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깊이 가공을 체크해서 이미지 작업하겠다 줘보죠. 마이너스 10까지 재생성하게 되면 이제 공구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쭉 돌면서 계속 작업하는 거죠. 어디까지? 마이너스 10까지 하든지 간에. 자, 이렇게 했는데 이 소재 두께가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0까지 작업했을 때 순간적으로 한쪽이 먼저 작업이 된 쪽이 쏠리겠죠. 그러니까 얘를 내가 만약에 제로 설정해서 대각 모서리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소재를 정의를 하고 깊이 값을 제가 10으로 줬어요. 그래서 10으로 주고 얘를 모의 가공을 해보면 이게 작업이 되는데 떨어지겠지.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거를 이제 계속 이제 들어가겠죠. 들어가다 보면 이제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오다가 지금 좀 내려가죠.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자, 이 순간에 이게 이렇게 축 처져 버리는 거죠. 처지면서 다른 어떤 이 공구를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쭉 가다가 여기에서 뚝 떨어지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쪽에 좀 붙어 있었으면 좋겠다. 꼬다리가 이렇게. 그럼 유지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좀 붙어 있으면 다 작업해도 이 부분들이 하나씩 붙어 있으니까 툭 떨어지지 않겠죠. 그렇게 하는 기능이에요. 그게 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적삭된 부분을 남겨놓겠다는 얘기인데, 이 조건에서 보시면 뭐가 있냐면 탭을 보시면 체크했을 때 이 남겨놓는 양을 여기다 0.5를 내가 남기겠다. 그리고 이 너비 값은 뭐 한 5mm 정도 남겨놓겠다.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탭의 수는 4개 정도로 하겠다. 일단은 체크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재생성을 하게 되면 쭉 돌려보시면 맨 마지막 경로를 보시면은요. 마지막 경로에서 살짝 들었다가 내려오는 구간이 있어요. 이런 구간이. 그래서 얘를 모의 가공했을 때 이렇게 붙여놓는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어떻게? 그냥 칼로 오리든지 세톱으로 잘라내든지 잘라내고 단도리 하면 되겠죠. 이렇게 어떤 판재를 잘라내거나 할 때 모양을 딸 때 이게 툭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남겨놓는 기능입니다. 남겨놓는 기능이고, 만약에 여기 탭 부분만 살짝 제거하는 툴을 생성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 탭 컷 오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체 윤곽을 다 가공하고 나서 그 탭 부분 경로를 생성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얘를 보시면 쭉 작업하다가 다 끝나고 나서 탭 부위만 제거하는 경로가 하나씩 추가가 돼요.
근데 뭐 이건 따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얘는 그대로 그냥 탭 컷을 쓰지 않고 작업을 남겨놓고 하고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를 해서 여기서 이제 탭 컷이 있는데 컷오프 분리된 거 여기서 이제 분리된 거라는 거 분리된 작업으로 생성하겠다 체크하시고 재생성을 하게 되면 위에 거는 지워도 되겠죠. 똑같은 거니까 얘를 지우고 이건 지우고 밑에 것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거 경로를 보시면 이렇게 제거하는 툴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얘는 전체적으로 작업한 거고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거 할 때 이게 수동으로 이렇게 여기 컷을 보면 수동으로 해서 4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위치가 아니고 얘가 알아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또는 이거는 이제 탭 사이 거리 값을 넣어서 한다는 얘기인데 난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특정한 부위만 원하는 부위만 탭을 적용하고 싶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그 부위에다가 점을 생성시켜 놓으면 되는데 그 점의 형태가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점의 형태를 사각형 형태로만 생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기 점에서 내가 임의의 위치를 할 점을 생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선상에다가 생성을 해야 돼. 선의 상, 선상에다가. 근데 이게 안 찍혀요, 마우스가. 이럴 때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뭐가 있냐면 커서 위치에서 근접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접점은 어떤 대상 도형에 가까이 되면 그 대상에다가 선을 그리는 거예요. 점을 포인트가 인식하는 거거든요. 얘를 체크한 다음에 원하는 포인트를 찍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찍어놨잖아요. 찍어놓은 상태에서 얘를 수동으로 체크하고 탭에 대한 사각 형태 위치를 사용하겠다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까 포인트를 찍었던 위치를 중간으로 해서 5mm씩 탭을 생성을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재생성 하잖아요. 그러면 돌려보시면 이렇게 이 사각형이 있는 부위에서 탭이 만들어져요. 특정한 부위에서 탭을 생성하고자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특정한 부위에 탭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